좋아요, 구독! 전체적으로 여전히 탄력도는 이 해외 수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자동차도 당연히 해외 수출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너무 가파르게 좀 회복한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앞서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지수보다 더 나은 쪽이 더 강하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피부미용 의료기기 하면 이 보툴리늄 톡신 관련주인 이제 두 개가 여러분들 아마 딱 떠오르실 겁니다. 휴젤과 메디톡스, 파마리서치까지. 근데 이제 저는 균주 논란에서 그나마 우위에 있는 쪽, 휴젤을 여러분들이 현재 구간에서 한번 종가 베팅 종목으로서 판단을 해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올해 2분기 성과가 YOY 대비로 이미 50%, 영업이익 기준으로 50% 이상의 성과를 좀 달성한 상황, 특히나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높은 매출고를 지금 올리고 있다는 게 이제 팩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균주 논란에서 좀 뭐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근에 보면 실적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뭐 휴젤이 좋냐, 메디톡스가 좋냐, 이거 우열 나누기는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던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 나름대로 불확실성이 가장 낮은 저는 휴젤이. 그죠. 아무래도 다른 보톡스 관련주들은 좀 이제 소송권이 있기 규모도 때문에 작고, 그죠. 소송도 작고, 소송권도 있고, 규모가 작은데 소송권이 있다? 그러면 또 돈 들어가야 될 때 많잖아요. 그죠. 그게 또 재무를 안 좋게 만드는 맞아요. 부분들이 그래서 있으니까. 저는 차라리 이쪽을 바라보신다면 가장 큰 형님인 휴젤을 좀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나. 대신에 현재 구간에 매수를 해서 뭐 주구장창 들고 가자는 이야기는 못 합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제 2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오늘 종가에 베팅을 하셔서 2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1차적으로는 30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우리가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아마 지금 화장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피부미 의료기기를 해야 되는지 많이들 머리가 복잡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화장품은 개인적으로 제 영역은 좀 넘어섰다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할 거였다면 이게 오늘 이제 올라가고 나서 드는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 왜 우리가 울타뷰티를 눈치채지 못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울타뷰티가 좋은 주가 흐름을 그동안 못 보이고 그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갈 때 울타뷰티는 약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같이 생각하는 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 화장품이 그렇게 많이 팔렸다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유통하는 쪽을 우리가 찾아봤었어야 됐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울타뷰티 이야기 딱 듣고 나서. 그래서 일단은 뭐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 놔주고요. 대신에 지금이라도 좀 잡아야 될 쪽을 좀 고려를 해보면 저는 휴젤 쪽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가는 게 제 기준으로서는 가장 지금은 좋은 기업이 아닐까. 좋습니다. 네. 대표님이 오늘 또 준비해 오신 거 하나. 저는 오늘 저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사실 저도 미용기기 쪽이 너무 좋아가지고 미용 의료기기 쪽. 그래서 저도 사실 휴메딕스라든지 뭐 바이오플러스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보툴리늄 톡신과 필러까지도 좀 같이 엮여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궤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종목을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풍력 관련주와 태양광 관련주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제 CS 윈드가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움직임을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동국 SNC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이 나왔거든요. 동국 SNC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저점대에서 거래가 붙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화솔루션이라든지 며칠 전에 현대에너지솔루션이죠.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상한가에 들어갔었던 태양광 관련주인데, 이게 이제 신재생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해리스 트레이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해리스가 당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신재생 쪽에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를 해볼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만약에 성장을 하게 된다면 ESS, 우리가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냐면 간헐적으로밖에 에너지를 수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다가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같이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풍력 기업들 실적 잘 나왔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도 2분기보다는 3분기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고 있고 뭐 미증시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데 이 풍력과 태양광이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전력 저장 장치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ESS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이 좀 주가가 올라와서 단기적으로 올라와서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2차 전지 쪽 그러니까 그 화재 쪽과도 연동이 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저는 ESS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은 이 SK 이터닉스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SK 이터닉스라는 기업인데 예전에 이제 SK D&D였나요? D&D에서 인적 분할을 해서 나와서 이제 지금 사업을 계속해서 공유하고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전체 매출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ESS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엇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ESS 쪽에서 매출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엮여서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전 이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풍력 쪽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태양광 쪽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우리가 연료전지라고 해서 한동안 또 시장에서 많이 부각됐었던 SOFC라고 해서 연료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받아갈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말씀드렸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력 저장 장치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도 ESS 쪽으로 투자를 계속해서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받아갈 경우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래도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가격대에 놓여 있는 기업이 이 ESS 쪽에서는 SK 이터닉스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요즘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뭐 반도체 좀 올라오면 제가 하이닉스 기준으로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18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조정을 좀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앞서서도 뭐 화장품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던 것처럼 지금 삼양식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음식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영업이익률이 너무 안 좋았었는데 삼양식품 지금 영업이익률이 20% 가까이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0.5%밖에 못 올랐다라는 것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을 저는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하반기 때는 상반기 때 강세를 보였었던 업종군들보다 상반기 때 좀 약세를 보였었던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발적으로 다음 주까지만 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이 됐었던 종목군들이 또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하반기 내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추고 최근 들어서 거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좋아요, 구독!